제가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느낀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68세의 박성훈 씨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매우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식단도 나름 신경 쓰고 있었고 채소와 과일도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나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걸까요? 이 질문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름진 음식, 당분이 많은 음식 또는 과도한 가공식품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때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안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매일 먹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 식재료들 속에도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현대 농업 환경과 유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박성훈 씨와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좋은 식재료를 선택하고 있었지만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한번 씻으면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다는 것과 실제로 몸에 부담이 적다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서 그분은 조금씩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피로감이 조금 줄어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몸을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몸이 저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몸이 균형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왜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박성훈 씨께 설명드렸던 부분은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습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습관은 바로 씻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채소나 과일을 물에 한번 헹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에 묻어있는 흙이나 먼지만 제거하면 깨끗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표면에 남아있는 일부 물질들은 짧은 시간에 흐르는 물로는 충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잎이 겹겹이 쌓인 채소나 표면이 거친 과일의 경우 그 사이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성분들이 쉽게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성훈 씨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채소를 씻을 때 물에 담가 두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흐르는 물에 바로 씻습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흐르는 물에 바로 씻는 것은 겉에 묻은 일부를 제거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깊숙이 남아있는 것까지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물에 일정 시간 담가 두는 과정은 표면뿐만 아니라 안쪽까지 천천히 스며들며 불필요한 요소들을 밖으로 빠져나오게 도와줍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채소나 과일을 깨끗한 물에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 두고
그 다음에 흐르는 물로 한 번 더 헹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너무 짧으면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너무 오래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간 동안 담가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강조드렸습니다. 모든 식재료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성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잎채소는 한 장씩 분리해서 씻는 것이 좋고 껍질이 있는 과일은 손으로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과정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몇 분이 몸에 들어오는 부담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 씨는 처음에는 이 방법이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그분은 스스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속이 더 편안해졌고 식사 후에 무거운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이 줄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새로운 것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보조제를 찾고 특별한 식단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덜어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먹고 있는 음식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작은 습관 하나가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이 과정을 해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이유와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단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설명드린 내용은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잘못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어디까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성훈 씨도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대로 씻으면 다 없앨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성분은 단순히 표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미 내부로 흡수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통해 영양을 흡수하는 그 순간부터 외부 환경의 영향도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꼼꼼하게 세척을 하더라도 완전히 제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성훈 씨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불필요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남아있는 부분은 몸이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대화를 나눈 이후 박성훈 씨의 표정이 조금 편안해진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은 더 이상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다음 단계를 놓치게 됩니다. 단순히 줄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물질들을 스스로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식단, 그리고 오랜 시간의 누적된 부담에 따라 그 효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은 점점 더 느려지거나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박성훈 씨께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몸이 할 일을 몸 혼자만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몸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복잡한 과정도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선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건강 관리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완전히 없앨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균형을 만들어갈 것인가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균형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몸을 돕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이해하신 뒤에도 여전히 한 가지를 고민하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항상 같은 방향으로 답을 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의 식탁 위에 있는 것들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분, 71세의 이정호 씨가 있습니다. 그분 역시 특별한 보충제나 복잡한 방법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식사 안에서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이 변화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것은 색이 진한 식품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선택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짙은 초록색 채소나 붉은빛과 보라색을 띠는 식품들은 몸의 정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케일과 같은 채소는 간이 스스로 해독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비트와 같은 식품은 혈액 순환을 돕고 몸 안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사용하지만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마늘과 양파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식재료들은 특별한 약처럼 즉각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될 때 몸의 상태를 서서히 바꿔 나갑니다. 이정호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너무 평범한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다시 배웠을 때 그분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예전보다 덜 피곤합니다. 그 변화는 눈에 확 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차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부담이 줄어들고 하루를 보내는 동안의 집중력도 조금씩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변화입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조금씩 쌓여 만들어지는 변화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최상의 식재료만을 고를 수도 없고 언제나 이상적인 방식으로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고르고 조금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조금 더 몸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식사를 구성하는 것. 이 작은 차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몸 상태를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부엌에 서 있는 그 순간 이미 건강을 위한 선택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조금씩 더 나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분하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재료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준비하며 몸이 스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이어질 때 몸은 점점 더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